경매쟁이들의 종합 비타민 경매수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 곽승지입니다. 오늘은 제 투자 이야기 방송 19번째 19부 방송이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지난 방송에 이어서 이제 엄마 생일 선물 목적으로 제가 입찰을 받던 김해 빌라 두 건을 입찰을 받았는데 그 두 건에 대한 개찰 결과랑 그리고 그 뒤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창원지방법원이었거든요. 거기 법원에서 입찰법정에서 개찰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김해빌라 입찰이 진행된 물건이 10개의 물건이었어요. 근데 물건 중에서 첫 번째 물건이 이제 개찰을 하고 발표를 하는데 이제 낙찰자가 이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 거예요. 제가 그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제 낙찰자가 이제 앞으로 나가는데 많이 또 회원분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엄청 많이 깜짝 놀랐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했듯이 마니또에서도 한 3분 정도가 이 물건에 관심이 있었고 좀 입찰을 볼 수도 있다. 이 물건에 대해서 같이 마니또 차원에서 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알았는데 실제로 입찰을 본다 안 본다의 여부는 제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낙찰자가 그분이길래. 그래서 되게 놀랬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제 못 봤던 상황이니까 서로 저랑 그 마니또 분하고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 도착하자마자 39기 분들하고 같이 입찰을 준비했었던 거기 때문에 39기 분들하고 있었고 사실 그 마니또에서 입찰을 볼 수 있다 이런 것까지는 깊게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놀란 상태로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두 번째 물건을 개찰을 하게 됐고 두 번째 물건은 제가 입찰을 본 물건이었어요. 이제 제가 미투랑 정투, 그러니까 조금 작은 물건하고 조금 더 큰 물건 두 개를 입찰봤었는데 두 번째 물건이 이제 좀 작았던 그 미투 물건이었고 이거는 참고로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마니또 회원분이셔서 그거에 대해서 놀란 상태로 이제 낙찰을 받은 거기 때문에 조금 얼떨떨한 그런 기분이었고 세 번째 물건 그 개찰을 했을 때는 39기 교육생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다른 마니또 회원이 낙찰을 받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물건하고는 다른 이제 마니또 회원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마니또 낙찰받고 저 낙찰받고 39기 낙찰받고 또 마니또 회원분 낙찰받고 이런 식으로 막 번갈아서 낙찰을 받으니까 솔직히 그때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말로만 듣던 스파레주생끼리의 경쟁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이 당시 기준으로도 한참 전부터 사실 스파레주생 입장에서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스파레주생 출신이니까 저희 입장에서 입찰 볼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전국 각지 그 어느 사람보다 스파레주생이다. 스파레주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때 법정 안에서 분위기가 이제 스파레주생하고 마니또 회원분들하고 이렇게 막 휩쓰는 그런 분위기였어서 이게 말로만 듣던 스파레주생끼리의 경쟁인가 싶은 그런 처음으로 체감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서 되게 이렇게 얼떨떨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가 이제 입찰 본 그 정투 조금 더 컸던 그런 물건이었는데 그 물건은 제가 낙찰을 받았었어요. 이 물건은 낙찰을 받을 때 차순위하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큰 차이가 났던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작은 차이로 제가 낙찰을 받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낙찰자로 호명이 되고 나가는 순간에 제가 막판에 입찰가를 올렸었거든요. 조금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조금 입찰가 높인 게 진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이제 입찰가는 입찰 전날까지 이제 어느 정도 당연히 수익률표 돌리면서 정해는 놓지만 입찰 당일까지도 그러니까 입찰표 쓰는 그 순간까지도 이제 고민을 하고서 금액을 쓰거든요. 입찰가를 그렇게 해야 저는 끝까지 고민하고 해야 후회가 없고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정말로 우리 스파레주에서 배운 진인사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에 물건은 마니또 회원분이 다른 또 회원분이 이제 번갈아서 입찰을 봐서 10번째 그 물건까지도 마니또 회원이
휩쓸이를 했어요. 딱 하나 빼고, 딱 하나는 이제 39기생도 아니고 마니또도 아닌 이제 제3의 이제 외부인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찰이 끝났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경쟁자 수가 적게는 한 5명 정도, 많게는 한 10명 이상까지도 갔던,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경쟁률이 조금 높을 것 같다라는 예상은 했는데, 그 예상보다도 조금 더 높았던 그런 경쟁률이었었어요. 그래서 더 그 마니또의 위력을 이날 좀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몇 년간의 이제 경매 경력이 있고, 그리고 그 분들끼리의 또 모임에서 공부를 하신 거다 보니까, 일반인들하고는 실력 자체가 좀 다르구나. 그리고 역시 전국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고 제일 뛰어난 거는 이제 스파레주생 출신이구나. 이게 실질적인 경쟁은 스파레주생끼리의 경쟁이구나. 이런 거를 좀 느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개찰이 다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좀 모였었어요. 이제 39기 분들하고 마니또 분들하고 저하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마니또 분들한테는 축하를 해드리고, 이제 낙찰을 받으셨으니까 당연히. 그리고 39기 교육생들한테는 이제 위로를 좀 해줬었죠. 제 입장에서는 같이 입찰을 준비한 건 39기 분들이었지만, 사실 이거는 뭐 누가 잘했냐 못했냐 뭐 이런 게 아니고 공정한 경쟁이었고, 저희가 뭐 축구를 할 때 똑같이 12명이서 공 하나 가지고 경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매 같은 경우에도 뭐 입찰표랑 볼펜 가지고 이제 입찰표 작성하는 거고, 똑같은 경매 정보 가지고 조사하고 또 공부해가지고 입찰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뭐 잘못했다 누가 어땠다 이런 게 아닌 공정한 경쟁이니까 마니또한테는 축하를 해주고 39기한테는 이제 위로를 해줬죠. 그 상태에서 이제 법원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할 때 39기 분들은 이제 가시고, 저는 이제 마니또 회원분들이 그때 엄청 오랜만에 봤었거든요. 몇 달 만에.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점심을 다 같이 먹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마니또 회원 2분, 이렇게 총 3분이었는데, 한 분은 이제 대리 입찰이었어요. 그래서 총 마니또는 3분이 낙찰을 받으셨지만, 이제 한 분은 대리 입찰이어서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저 포함 3명이서 함께 이제 창원 시내 쪽으로 가서 점심을 먹었죠. 근처 한식당에 가서.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했었냐, 뭐 이런 내용은 알았냐, 뭐 시세는 어떻게 뭐 알고 있었냐, 이런 얘기도 나눴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아는 사람들끼리 스파레주생끼리 낙찰을 받은 거다 보니까 앞으로 이 건물 관리는 좀 편하겠다, 뭐 명도도 같이 하자, 세를 돌 때도 우리 이러이러한 식으로 마니또 화상회의 하듯이 회의해서 함께 으쌰으쌰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기분 좋은 대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식사는 마니또 회원분 한 분이 이제 쏘셨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잘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렇게 점심 식사 자리를 마치고 저는 KTX를 타고 서울로 다시 출발을 했죠. 서울에 도착을 해서 이제 사무실에 계셨던 대표님, 이사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때 저는 중식당 갔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뒤부터 좀 대출을 알아봤고, 제가 이제 자주 거래를 했던 대출 중개사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또 이제 맡기게 됐었고, 대출은 다행히 2개가 다 80%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금리는 4%대였는데, 금리 4%대에 대출은 80%. 그래서 어쨌든 괜찮은 조건이니까 그분한테 이제 맡겨서 대출을 진행을 했었고, 낙찰 또 이후에는 명도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점심 식사, 낙찰 그 당일에, 입찰받던 그 낙찰 당일에 약속했던 것처럼 명도를 위해서 마니또 분들하고 저하고 함께 화상회의를 했었죠. 그래서 밤에 이제 다 퇴근하고서 화상회의를 했었는데, 다행히 운이 좋게도 그 마니또 회원분 중에 한 분이 그 인근, 김해 그래도 가까운 지역에 살아가지고 호수가 되게 많으니까 우리 그 한꺼번에 쪽지 같은 거를 문에 붙이자라고 결론이 났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거를 맡아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붙이려면은 이제 멘트가 좀 필요하니까 우리 어떤 식으로 멘트를 정할까, 그 같이 회의를 했었고, 그리고 전화번호 같은 거를 남겨서, 제가 그 멘트는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고, 그거 이제 스파레주 기법이니까 멘트를 작성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성을 하고
맨 밑에는 이제 각자의 전화번호, 낙찰자가 이제 호수마다 다르니까 낙찰자별로 전화번호를 달리해서 문에 붙였죠. 그래서 그 근처에 산다고 하셨던 그분이 가서 쪽지를 붙여주셨고, 그때도 이제 경매 인맥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는 원래도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그때 한번 확실히 체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매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알고만 있었던 거를 실질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을 해봤던 그런 물건인 것 같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분 덕분에 이제 쪽지를 붙였고, 제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물건하고 큰 물건하고 두 개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작은 물건은 미투는 남자분 한 분이 살고 있었고, 큰 물건 투룸은 공실이었는데, 그 쪽지를 붙이고 나서 한 이틀인가 지나가지고 자기가 낙찰자라고 먼저 연락이 왔어요. 네,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4천만 원의 이제 소액 임차인이었는데,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가 16년 5월 11일이었고 이분의 전입신고는 16년 12월 28일로 후순위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뭐 제가 필수적으로 줘야 된다는 돈,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저에게서 받을 수 있는 돈, 뭐 그런 거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솔직히는 이분께서 정말 확실히 알아보고 이 계약을 하셨으면, 정말로 공부라도 좀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었고, 특히 어떤 경우에는 이제 경매 다가구 같은 걸 나왔을 때 보면 제 또래 친구들이 적게는 몇천, 또 많게는 1억, 2억 이상의 보증금을 이제 후순위로 전세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물건 볼 때는 조금 더 감정이입이 되죠. 왜냐면 제 또래니까. 그래서 사실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금액일 텐데, 그런 금액을 어쨌든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걸 볼 때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때 또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제 이거 투자 이야기 방송 1부 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스파레주 교육비가 650만 원이에요. 뭐 옥션 비용 같은 거는 따로 지불을 해야겠지만 스파레주 교육비 자체는 650만 원인데, 그때 제 입장에서 되게 비싸다고 느꼈었거든요. 650만 원이. 지금은 당연히 아니지만 투자를 해보고 하면서 오히려 650만 원 가지고 내가 이거를 배우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참 어찌 보면 되게 작은 금액이다. 한 번만 투자를 경험을 해보고 한 번만 실전 경험을 해보면 이 금액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다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처음에 이제 등록을 할 당시에는 교육비 되게 비싸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입장에서는 뭐 경매 아무것도 모르고 딱 흔한 경매 학원 정도라고 인식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 협회를 65만 원도 아니고 650만 원이라는 교육비가 되게 크게 느껴졌었는데, 저희 그때 아빠가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650만 원이 승지 너 나이에서는 되게 큰 금액으로 느껴질지 몰라도 너가 나중에 정말 경매를 하지 않게 되더라도 스파레주 배웠다고 해서 다 막 경매를 꼭 무조건 평생 동안 한다 이런 보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선택과 의지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난 도저히 뭐 경매를 못 하겠다, 경매가 안 맞는다 라는 결정을 해서 경매를 안 하게 되더라도 너가 이제 부동산 계약과 뭐 거래를 할 나이가 됐을 때, 뭐 30대든 40대든 5, 60대든 그 이후든 부동산에서는 650이라는 건 굉장히 작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뭐 6,500만 원 혹은 6억 5천, 뭐 16억 5천 이런 돈을 날릴 수도 있다. 너가 잘 모르고 있으면. 근데 스파레주를 통해서 어쨌든 스파레주 배우면은 그럴 일은 이제 없으니까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이 수단으로 여기서 배워도 너는 참 잘한 거다. 그 정도의 가치는 있다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말도 좀 한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나는 뭐 그럴 일 안 당할 자신은 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참 그래도 그렇게 배웠던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영도로 돌아가자면 그 세입자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제가 상황 설명을 해줬어요. 왜냐면은
이제 경매 그 순서나 뭐 그런 논리 자체를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몇 부 전 방송에서도 그 부산 기장군 오피스텔 명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세입자분 같은 경우에도 경매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는 좀 무지했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사례랑 좀 비슷하게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뭐 이때 전입신고를 해서 뭐 후순위 임차인이 됐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서 통화를 하면은 그분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분의 음성하고 그분의 말투를 이제 들었을 때 분명히 제가 되게 차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분명 그분이 다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해를 한 눈치였거든요. 저는 그렇게 눈치를 챘어요. 근데 그분은 일부러 좀 돈을 이제 받고 싶으니까 저한테 그래서 계속 보증금 4천만 원을 저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우기시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다 이해를 했었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우기시니까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해서 좀 대화가 안 통하시는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는데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설명을 잘 드렸으니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네, 계속 뭐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가 된 것 같긴 했지만 이해가 안 되시면 제 입장에서는 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하루 이틀 뒤에 전화가 왔었는데 그때도 또 계속 우기시고 이런 식으로 하길래 그 뒤로부터는 좀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문자로만 납득이 안 가시면 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되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쨌든 법은 항상 낙찰자의 편이고 명도의 그 과정에 있어서 명도가 한 싸움이라고 저희가 비유를 하면은 승자는 항상 낙찰자로 무조건 정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다만 누구는 공실이어서 명도라는 것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일주일 만에 쉽게 끝날 수도 있고 또 누구는 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는 낙찰자라는 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뭐 당장 이분이 뭐 오늘이라도 나가야 돼 라는 식의 뭐 급한 마음 같은 거는 조급함 그런 거는 없었기 때문에 뭐 그냥 단호하게 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바로 이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이사를 가겠다고. 그래서 뭐 이사 날짜 잡았고 뭐 그 다음 주쯤에 이사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사 당일까지는 제가 이제 기다려줬고 이사 당일에 짐 다 뺀 그 사진, 인증 사진 그리고 그 공과금 같은 거 다 냈다고 이제 인증 받고 그리고 집 비밀번호까지 받아서 그렇게 이제 명도가 끝이 났었죠. 작은 그 평수의 미투 명도가 큰 물건은 정투 물건은 아예 이제 공실이었으니까 명도가 필요 없었고 그래서 이제 명도가 다 완료가 됐으니까 미투랑 이제 정투룸 두 개 다 도배를 좀 했었고 도배는 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벽면을 다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막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어서 도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면만 좀 저렴하게 도배를 했었고 이제 새를 놔야 되잖아요. 새를 놓을 때는 이제 마니또 회원분들 그 호수도 있고 제 호수도 있고 호수개가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 제 물건도 포함해서 다른 분들하고 함께 단체 문자를 전송하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전화는 각자 돌리는 거지만 그래서 단체 문자에서는 각 호수별로 이제 정보를 깔끔히 정리를 해놓고 뭐 평수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또 낙찰 그 집주인 이름 또 어떤 사람은 같은 평수여도 전세일 수도 있고 또 월세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또 가격도 다르니까 그것도 딱 정리를 해놓고 그거를 이제 부동산 중개인들 리스트업을 쫙 해서 이렇게 돌렸었죠. 그런 상태에서 한두 달 정도 만에 작은 평수인 미투가 바로 먼저 계약이 됐었고 계약은 540만 원에 계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약할 때는 이제 첫 월세 계약이니까 제가 첫 낙찰 물건은 전세 계약을 했었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월세를 받게 된 거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이거 월세 받아서 어쨌든 목적 자체는 이제 엄마 생일 선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생일 선물 개념으로다가 매달 용돈을 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생각에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계약을 한 이후로는 저한테 전화가 와서 미투 있냐라고 중개인이 전화가 오면 다른 분들 이제 호수로 이제 토스를 해줬었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제 큰 평수 낙찰 받으신 분들은 이제 계약 되신 분들은 전화가 왔을 때 제가 이제 또 공실로 남아 있으니까 제 물건을 추천을 해줬었고,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막 연결을 해줄 때 되게 으쌰으쌰하는 기분이 들었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거는 이제 경매 투자할 때 그 소위 말하는 경매 인맥이 투자하는 정말 끝까지의 과정, 어쨌든 세를 맞추는 게 사실상 이제 끝의 과정이잖아요. 그때까지도 참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느꼈고, 그 정투룸 같은 경우에는 세를 맞추는 데까지는 조금 걸렸어요. 그래서 몇 달이 걸렸었는데 제가 내놓았던 거는 1000에 60이거든요. 근데 60만 원이라는 그 월세 자체가 사실 이 지역의 시세, 이 평수 대비해서 시세치고는 조금 높은 금액이긴 했어요. 근데 워낙에 좀 저희가 이 정도로 맞출 자신이 있었어가지고 통일을 해서 이렇게 세를 놨었는데, 제가 지금도 지금 이제 2023년 6월 12일인데 지금 기준으로도 그때 계약을 했던 세입자가 그 2개 호수다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정투룸 같은 경우에는 단기 7개월에 월세 관리비 모두 다 선납하는 조건으로 월세 60만 원, 관리비 6만 원 모두 한꺼번에 받았고,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은 이제 무보증금을 원하시는 거를 제가 그래도 최소 100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보증금 100만 원 걸어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두 곳에서 받은 월세를 다 합치면은 처음에 이제 이자는 4%대였는데 그 대출 진행을 할 때 지금은 워낙에 이제 금리가 높아진 그런 상태여서 6%대로까지 이제 올랐거든요. 그래서 좀 줄기는 했지만 두 개 다 합치면은 한 57만 원, 58만 원 정도가 돼요. 저한테 이제 한 달 기준으로 월세가 들어오는 게. 그래서 그런 금액은 만 원도 빠지지 않고 저희 엄마한테 제가 매달 이렇게 입금을 해주고 있고, 어쨌든 이제 입금해주면서 엄마한테 항상 카톡을 하거든요. 이제 보냈다고. 그럴 때마다 이제 엄마가 고맙다고 할 때마다 용돈을 줄 수 있는 자식이 되었다는 느낌에, 뭐 어린 나이긴 하지만 되게 기분이 항상 매달 좋고, 경매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이 나이에 뭐 50만 원, 6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을 매달 이렇게 용돈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정말 흔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참 경매를 선택하기 잘했다. 그리고 진짜 경매라는 게 대단하구나. 나 같은 평범하게 그냥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게 진짜 경매의 위력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던 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방송에서는 이제 20부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마지막 방송에서는 지금 제가 얘기를 했던 두 번째 저희 투자, 김해빌라의 좀 수익률 같은 거를 조금 더 세세하게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스파레주로 경매에 입문을 해서 지금까지 경매 투자를 하고, 또 이제 직원 입장으로서 그 교육생들을 보고, 스파레주 교육생들을 보고 하면서 간접적으로도 느낀 그런 점들을 한번 최종 정리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그 방송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게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리고 제 개인 이메일도 작성을 해놓을 테니까 개인 이메일로도 이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